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에 이어서 나무와 관련된 글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세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다 할 때, 세계다, 속세다 할 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므로 새로운 세대다 또는 인간이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글쎄 조금 무리한 연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글자를 열십자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모양이다 해서 아래를 연결한 이런 모양의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3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한 세대라는 것은 30세,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 하는 그런 용법으로도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를 나타내는 엽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엽이다 또는 엽서를 보낼 때 엽서다 하는 것도 잎사귀를 뜻하는 엽이 되겠습니다. 잎사귀 엽은 위에서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모양의 이 새, 풀, 잎사귀는 역시 식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넣습니다. 풀을 넣고 여기 잎사귀를 하고 아래 나무가 있다. 그리고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는 것이다. 그러한 식물이다 해서 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비를 보면 나비의 날개는 얇은 나뭇잎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곤충을 뜻하는 벌레충을 넣어서 이것은 나비라는 뜻으로 씁니다. 나비, 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헤엄을 칠 때 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라고 이렇게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헤엄치는 것을 저병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조금 글자가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 이것은 버리다 하는 뜻의 버릴 기가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을 기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아라는 것은 아기를 버린다는 그런 좀 무서운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릴 기에 이 아기를 버린다는, 아이를 버린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것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위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글자는 우리가 아들 자자를 할 때 배웠습니다만 아들 자를 이렇게 뒤집은 모양입니다. 아래 위를 거꾸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태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를 때 쓰는 삼태기의 모양이다. 이렇게 옛 글자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 목이지만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두 손을 들고 있다. 두 손으로 삼태기를 들고 있는 것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태기에 아기를 담아서 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뜻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해서 버린다는 그런 버릴 기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이 글자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쓰인 글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주제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제는 둑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세운 나무의 모양이다. 어떤 둑이 있는데 그것이 물에 이렇게 파여진다든지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보강을 합니다. 그러한 나무다. 이렇게 나무가 되겠습니다. 둑의 나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했습니다. 이를 둑에 박는 나무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나무로 박아야 되겠죠. 좋은 나무로 말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말뚝이다. 그리고 어떤 재주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변했죠.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글자가 사실은 손을 뜻하는 이 제방변과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뜻하는 손수를 제방변, 이 글자의 제방변이다. 이 글자와 닮은 글자라고 해서 부수 이름을 이것을 제방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나무다. 나무인데 이렇게 좋은 나무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목제라고 합니다. 글자 모양이 조금 바뀌죠. 이 제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다, 재료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재물이라는 글자
그것을 우리가 재물을 할 때 쓰는 재물 제자도 이 제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음은 다 같죠. 그래서 좀 외우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재물이다, 재산이다 할 때는 자, 우리가 사는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화. 이 제자라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는 뭔가 도움이 된다. 재주,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돈이나 물건을 가리켜서 재화라고 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있을재라는 것입니다. 있다 할 때 쓰는, 우리가 존재한다 할 때, 현재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모양이, 제자가, 이 제가 모양이 조금 변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흙이 있겠습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흙은 그대로 있습니다. 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흙과 나무로서 둑의 무너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둑이 그대로 있다 해서 있다는 제가 되겠습니다. 있을 제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앞에 있는 제자와 이 존자를 합쳐서 존재라고 합니다. 있을 존이 되겠습니다. 생존한다, 보존한다 할 때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들자가 있습니다. 아들자가 있고 왼쪽의 글자는 우리가 있을 제에 쓴 이 모양이 줄여서 하나만 남게 되고 오른쪽에 아들이 있다. 자, 아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가진 것이 뭔가 있다는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있을 존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글자를 뜯어보면 정말로 간단한 글자들입니다. 물을 뜻하는 삼수, 그리고 나무모, 아홉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무에서 어떤 식물의 염료가 되는 것을 채취합니다. 염료를 채취를 해서 그것을 염료물에 담급니다. 이 식물에서 채취한, 나무에서 채취한 염료에 물감을 들어가서 담그는데 9번이나 담근다. 9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번 담궈야 됩니다.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이렇게 물감에 담궈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담궈야 제대로 된 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물들일 염이다. 염색한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전염이 된다. 전염병이라 할 때도 이것이 물들일 염을 쓰겠습니다. 자, 이것은 옷칠이라는 글자입니다. 옷칠. 우리가 나전 칠기 할 때 쓰는 칠기입니다. 옷을 칠한 그릇을 칠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칠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옷을 검은색, 옷은 색깔이 검습니다. 그래서 검은 판을 칠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칠판은 검은색이 아니고 녹색입니다만 우리가 검은색의 칠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옷은 나무에서 얻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줄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면 물방울, 액체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물을 뜻하는 아랫물수를 넣어서 이것이 옷이 되겠습니다. 옷. 나무에서 채취하는 옷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액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옷이 되고 이것도 옷이 되겠습니다. 옷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글자를 볼 때마다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참 유머도 있고 이렇게 눈썰미도 있고 관찰력이 좋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뽕나무를 뜻하는 상입니다. 이렇게 또우처럼 생겼습니다. 또우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많은 나뭇잎이다. 우리가 뽕잎을 생각을 하시면 이 뽕잎이 많이 달린 나무다. 뽕잎이 많이 나는 나무다 해서 뽕나무상이라고 합니다.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전벽해라고 하죠. 자, 위의 글자는 마르다는 마를제입니다. 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끊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위로 끊든지 칼로 끊든지 하는 것을 마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무 가지. 나무 가지가 이렇게 피어날 때는 똑같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좀 길고 어떤 것은 좀 짧고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이거 고르지 않은 나무 가지를 칼로서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맞춰 자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마르다고 합니다. 자, 모양이 조금 변했죠. 모양만 좀 변했을 뿐이고 옛 글자를 보면 이
아직 나무 가지를 뜻하는 안일미에서 온 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지을 때라든지 어쨌든 어떤 물건을 이렇게 고르게 자르는 것을 마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도, 규제 이러한 낱말을 만드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옷을 뜻하는 오디자를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옷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마르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짓다 하는 지을제가 됩니다. 뭐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제작 또는 물건을 만드는 걸 제작이라고 합니다. 그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하죠. 자, 글자가 조금 이상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무목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이상한 모양인데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차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좁쌀이 있습니다. 좁쌀. 좁쌀의 조입니다. 조인데 찰진조다 해서 차조라고 합니다. 이 차조를 나타내는 출이란 글자인데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이 출까지는 별로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차조. 차조는 보통 조보다는 상당히 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지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간다는 뜻을 하는 착받침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떨어지지 않는다. 찰기가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간다. 그것은 옛날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조에 간다는 뜻의 갈행, 길을 뜻하는 갈행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기본적인 구조는 위의 글자와 같습니다. 차조가 있고 길을 뜻하는 것이 있고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글자 모두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해놓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은 이렇게 짓는다. 주로 문장 같은 것을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지을 술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한다, 또 수러다 하는 그런 서술이다 하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길을 뜻하는 갈행을 넣은 것은 꾀를 부리는 꾀를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다, 수술이다. 자, 그런데 쓰이는 용법으로 보면 이 글자는 주로 글을 쓰거나 하는데 많이 쓰이지만 아래 꾀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재주를 부리는 것 그런 데 많이 쓰겠습니다. 기술이다. 어떤 만드는 그 손재주를 얘기하죠. 수술이다. 이것도 손으로 하게 됩니다. 또 예술이다 할 때도 대부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꾀술, 지을술입니다. 이 둘 다 옛날 방식대로,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지켜서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행은 부수자이죠. 네거리의 모양입니다. 네거리의 모양이 변해서 이런 갈행이 되었다. 행동이다, 행사다. 아래에 두 글자를 보면 조금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 글자의 차이를 보면 아래에 돌석이 있고 없고입니다. 자, 이것은 집을 뜻하는 집음입니다. 집음의 이 부분도 나무목과 비슷한 글자입니다. 나무목과 비슷하지만 앞에서 차조처럼 이렇게 모양이 조금 나무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나무목으로 적기도 합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삼의 껍질, 삼 껍질을 벗겨서 처마에 널어놓은 모양이다. 삼의 껍질을 벗겨서 집 처마에 널어 말리는 모양이다 해서 삼을 뜻합니다. 마포, 마이는 삼배로 만든 옷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삼은 또 이렇게 잘 문질러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삼 껍질을 돌에 문질러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석을 넣습니다. 돌석을 넣은 것은 간다, 물건을 갈 때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연마한다, 마멸된다, 갈아서 없어지는 것을 마멸이라고 합니다. 자, 재밌는 글자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부수에서 배운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입니다. 나무목을 세로로 잘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것이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무조각장이 되겠습니다. 나무조각장. 나무를 잘랐으므로
원래 있던 나무의 줄기보다는 반으로 잘랐으니까 좀 가늘고 호리호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에는 좀 가늘고 호리호리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늘고 호리호리한 개가, 개도 품종에 따라서 모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개 가슴이 좀 가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를 넣었습니다. 개를 넣어서 호리호리한 개의 모양이다 해서 여러 가지 모양, 형상, 그것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뜻하는 장으로도 쓰입니다. 상장을 받는다 할 때는 이것이 장으로 쓰입니다. 또 어떤 현상이다 할 때는 상으로 읽습니다. 자, 이 개가 호리호리하고 나무가 호리호리한 것은 알겠습니다.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좀 호리호리한 모양의 어떤 모양으로까지 뜻이 발전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러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리호리한 나무, 호리호리하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도끼가 있습니다. 이건 선비사이지만 작은 도끼의 모양입니다. 도끼를 들고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도끼가 어떤 싸울 때는 전사가 되고 싸움이 없을 때는 선비가 되겠죠. 그러한 어떤 호리호리한 전사다. 아주 날렵한 전사는 씩씩하다 해서 씩씩할 장이 되겠습니다. 장년이다. 건장하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식물을 뜻하는 풀초를 넣었습니다. 풀초를 넣으면 초목이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처럼 무성무성 자라난다. 이래서 장음할 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목이 젊은이들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왕성하게 자라나 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장음하다. 우리가 별장이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상가 중에 노자, 장자 할 때도 이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이 글자를 할 때 배웠습니다만 장수라는 장군을 뜻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장군을 뜻하는 글자는 여기에 고기를 뜻하는 육다리를 눕힌 모양이고 손을 뜻하는 마디촌을 붙였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입니다. 상이 이 글자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상 위에 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 위에 고기를 들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자, 장군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두에 서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장차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장군, 장교. 자, 여기에 다시 개를 붙였습니다. 개견. 개견은 앞에 어떤 동물이 나타났을 때 개를 데리고 있으면 개를 보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자, 슉슉. 그리고 이렇게 개를 붙여서 앞으로 보냅니다. 싸우라고. 그러한 것이 이 장리할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인간이 좀 야비한가요? 개 보고 싸움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려하다, 권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수에서 나왔습니다만 조각편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위에서 잘랐을 때 오른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조각편입니다. 편월이다 하면 조각다를 얘기합니다. 편은 한 조각의 구름을 얘기합니다. 자, 병들어 기댈력이라는 그런 부수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때 이 부분이 나무조각장입니다. 나무조각장이 이렇게 좀 생략이 돼서 글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 나무조각장은 이런 상을 얘기했습니다. 상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돼지의 머리 둠입니다. 돼지의 머리 둠은 사람의 머리나 건물의 꼭대기를 얘기한다고 부수에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만 이러한 모양입니다. 병상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다. 이것을 글자를 세웠습니다. 글자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병과 관련된 글자는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수를 가지고. 이 안에 무슨 글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라든지 정세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병입니다. 병인데 창수를 붙였습니다. 자, 창으로 이렇게 찌를 때 빨리 찌르게 됩니다. 창으로 빨리 찌르듯이 병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 병이다. 그래서 이 글자를 전염병역이라고 합니다. 피곤할 피는 이 병의
껍질을 뜻하는 피를 넣습니다. 자, 피부에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피부에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몸에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정도로 몸이 이렇게 피곤하다는 것이 피곤할 피가 되겠습니다. 병인데 어떤 병이냐? 병의 정세가 똑바로 나타난다.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병의 정세라고 합니다. 정상이다. 통증이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글자도 이것도 발음이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 점점 중해진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병입니다. 병원, 문병.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 대체로 이 글자가 대표적인 글자로 쓰이죠. 화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살시. 화살은 빨리 날아갑니다. 쏘게 되면. 이렇게 빨리 퍼지는 병을 질이라고 합니다. 질병. 그리고 질주한다 하는 빠를 질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위아래가 뚫린 그릇을 얘기합니다. 용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위에서 찌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뭔가 찌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병인데 아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해서 아플 통입니다. 고통받는다, 두통이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이죠. 좀 독특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획이 좀 복잡합니다. 이러한 글자는. 자, 획이 복잡한데 우선 이 글자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렇게 두 회, 그리고 좌우를 긋고 또 옆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둘 긋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지만 이것은 나무판 사이에 흙을 다져 넣는 판축공사용 도구의 모양이다. 처음 듣는 말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판축이다. 자, 우리가 어떤 뚝을 쌓는다든지 담을 쌓을 때 나무를 이렇게 양쪽에 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보면 콘크리트를 집어넣을 때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넣을 때 양쪽에 나무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붓습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 같은 게 없었으니까 흙을 부었겠죠. 흙을 이렇게 계속 샀습니다. 흙을 샀고 위에서 눌러야 됩니다. 눌러서 다져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반듯한 모양의 이러한 어떤 담이라든지 원하는 것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위에서 누르는 도구가 이런 모양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흙을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공사를 판축공사라고 하는데 이 판축공사에 쓰이는 모양의 도구가 이것이다. 자, 이것 자체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자, 판축공사를 하게 되면 이 도구에 아래에 나무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무목과 같은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이라는 거죠. 업.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일을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무슨 업을 하십니까?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할 때 쓰는 글자이죠. 업. 직업이다. 기업이다. 자, 그런데 이 판축공사는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자꾸 해야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축공사용 기계를 잡고 있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서로 마주보면서 잡고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마주한다, 대한다는 뜻의 대입니다. 대결한다, 상대한다. 우리가 업이나 대가 글자가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낱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악기를 걸어놓는 어떤 도구다. 악기를 걸어놓는 우리가 악기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가양금이다, 금우고다 또는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악기를 걸어놓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의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은 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들쭉들쭉 나왔다 하는 이러한 모양의 이 도구에 이것이 붙어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많이 있습니다. 학설은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하다는 뜻을 많이 쓰이는 글자를 우리 눈으로 잘 인식을 하시고 외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고 노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 글자들도 있습니다만 막 이렇게 병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들만 알고 있으면 안에 있는 글자들은 또 쉬운 글자니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외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아, 이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 공부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동원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